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즉시 주소 지정 방식까지 했죠? 네, 이제 직접 주소 지정합니다. 네, 오늘 컴퓨터 구조 끝내려고 했는데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저 화성인만 없으면 가능하죠? 네, 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다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또 오늘 너무 무리하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네. 자, 얘는 메모리 딱 한 번 갑니다. 네, 메모리 딱 1회 갑니다. 그래서 더하세요. 네, 100. 그러면 이게 100이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라 뭐를 의미하냐면 100번지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이제 100번지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딱 가면 자, 100번지 있겠죠? 네, 100번지에 갔더니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직접 주소 지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주소 지정입니다. 간접은 2번 찾아갑니다. 메모리를 2번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네. 네. add 100. 네.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딱 있으면 이제 100번지 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요. 네. 100번째 갔더니 뭐가 있냐면 200이 있네요. 200이 실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또 200번지를 찾아가라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200번지에 딱 갔더니 뭐가 있더라? 네, 데이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메모리 참조하고 또 메모리 참조하고 2번 참조하는 것을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남친께서 선물을 줬는데 상자를 뜯어봤더니 상자가 있더라. 또 상자를 뜯어봤더니 또 상자가 있더라.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로맨틱하면 이제 좋은 거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좀 성질나죠 그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의 간접 주소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왜 필요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직접 주소 지정으로 처리하면 될 거를 왜 간접 주소 지정으로 처리할까?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명령어 형식이에요.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오퍼레이션 코드가 오는 것이고, 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번지를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게 8비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8비트면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256가지니까 0부터 255까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최대로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255가 온다 그거죠. 그럼 이제 메모리는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번지수를 지정을 할 때 0번부터 해가지고 255 그다음에 어쩌죠? 2에 16승 빼기 1까지 일단 되겠죠. 0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최대 0에서부터 255 여기까지밖에 지정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럼 데이터들은 어때요? 여기에 있어봤자 지정을 못 받죠. 모든 데이터들은 어떠세요? 다 여기에만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에 뭐 데이터 1이 있다. 0번지에 있는 데이터 2를 가시오. 1번지에 가는 데이터 2를 가시오. 이거렇게밖에 지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메모리에 있어서 여기는 어떠세요? 놀고 있는 거죠. 빈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하면은 자, OP 코드에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255번째까지를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했다 그거죠. 네. 얘가 지금 몇 비트라 그랬냐면 16비트죠. 네. 그러면 여기에 255번째에 갔더니 어떤 데이터가 있더라. 뭐 10, 24, 8번지가 있더라. 이 번지에 점프할 수 있는 거죠. 10, 24, 8번지에 가면 여기에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여기 있는 공간들도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명령어 여기 있는 비트 수가 작은 거고, 네, 메모리의 비트 수는 더 많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만 있다면 이 공간을 전혀 활용을 못 하잖아요. 메모리 빈 공간을. 메모리 빈 공간까지 활용하려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 한 번 지정해주고, 여기서는 더 큰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비트 수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번지 수를 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를 충분히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은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거기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상대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인덱스다, 베이스 레지스터다라는 것은 솔직히 기억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만일의 사태에 비해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야죠. 네. 자, 왜 두 개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냐면요. 자, 상대 레지스터는 뭐를 이용한대요? 레지스터가 PC를 이용한대요. 네. 인덱스 레지스터는 뭘 이용한대요? 인덱스 레지스터를 이용한대요. 네. 베이스 레지스터 주종 방식은 뭘 이용한대요?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용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어떠세요? 쉽죠? 네. 예,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은 베이스 레지스터. 이건 쉽잖아요. 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뭐예요? PC죠. 이건 좀 연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밖에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더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더하세요 10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PC가 뭐를 기억하고 있냐면 50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PC가. 그러면 두 개를 더해요. 네. 더하면 얼마가 생성이 돼요? 150이 생성이 돼서 150번지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에 150번지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더라. 네. 이렇게 찾아가는 게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랑 더하느냐에 따라서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고,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이 되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할게요. 네. 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요, 메모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에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레지스터 주소 지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dd 더하세요. 100 그랬습니다. 이렇게 100 대신에 이제 레지스터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 우리는 add 100 있으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100번지라는 메모리의 100번지를 찾아갔죠. 얘는 R1의 레지스터를 찾아가는 거죠. 레지스터. 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결론은 메모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레지스터 찾아가는 거예요. 네. 레지스터에 특정한 레지스터에 가서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간접 주소가 있어요. 네. 레지스터 간접 주소가 있는데, 얘는 메모리를 몇 번 찾아가냐면 한 번 찾아가요. 한 번. 이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한 번. 네. 됐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add R1 그랬어요. R1 레지스터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0이 있다 그거죠. 이때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게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먼저 레지스터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이 있으면 그때 메모리에 찾아가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라는 방식. 이게 레지스터 간접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레지스터 주소 지정 위에 문제 있죠. 네.
로드 15입니다. 네, 가져오세요. 그렇죠? 로드 15. 자, 15번지에 어떤 게 있냐면 20이 있다 그거죠. 네. 자, 20번지에 25가 있어요. 네. 자, 25번지에 30이 있어요. 자, 즉시 주소에서는 뭘 가져올까? 네. 간접 주소에서는 뭘 가져올까? 네. 직접 주소에서는 뭘 가져올까? 네. 뭘 가져올까요? 네. 네, 172쪽, 3쪽에 있죠. 172쪽 맨 하단에. 네. 되셨어요? 네.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뭘 가져오는 거예요? 15를 처리하는 거죠. 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얘가 15번지를 의미하죠. 15번지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20이 있어요. 간접 주소는 15번지에 갔더니 20이 있어요. 20번지에 가면 있어요. 25를 가져온다 거죠. 네. 실제로 가져오는 값이 무엇이냐라는 거.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처리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제 거기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죠. 네. 자, 명령어가 처리하는 단계를 이게 4단계로 이제 했다 겁니다.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4단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출하고 실행은 항상 일어나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간접과 인터럽트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간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접 주소, 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의 그 데이터 값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인터럽트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인출하고 실행은 항상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가져와서 바로 실행하는 거죠. 네, 명령어 가져와서 바로 실행하는 거죠. 네, 그것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네, 명령어를 가져왔는데 그게 간접 방식이네요. 간접 방식 사이클 가서 실행하는 거죠. 간접 가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어떠세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인터럽트가 끝나면 항상 어디로 가요? 인출로만 가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CPU의 메이저 상태입니다. 메이저라는 것은 주 상태다라는 거죠.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출 상태냐, 실행 상태냐, 간접 상태냐, 인터럽트 상태냐, 그거를 뭘로써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플립플롭 상태로 한번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요. 네. F와 R이라는 플립플롭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F와 R이 있으니까 00, 01, 10, 1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00이면 이제 얘가 인출 상태예요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01이에요. 그러면 얘가 간접 상태예요. 10이면 실행 상태예요. 11이면 인터럽트 상태예요. 라는 걸 이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F와 R이라는 이제 이거 레지스터로 됐죠. 그럼 이제 인출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인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출을 기억을 하세요. 네. 그 단계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네. 왜 저기다 적었을까? 네.
자, 단계 한 개 보겠습니다. 인출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명령어를 읽어오는 거죠. 네, 명령어는 어디 속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명령어는 다 메모리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요. 네. PC에 있는 것을 이제 MAR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네. 다음에 실행할 번지죠. 네. 뭘 실행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MAR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일까 한번 봐보세요. 자, PC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50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이제 50번째 가는 거죠. 이렇게요. 50번째에 가는 건데 이게 이제 50번째에 가라. 그게 뭐예요? 메모리 속에 있는 메모리 속에 이 50이라는 것을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네, MAR에다 줬죠. 네, PC를 MAR에다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MAR이 간직하고 있던 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데이터가 있던 명령어가 있던 하여튼 여기에 자료가 있겠죠. 네, 그 자료를 가져오시오. 그럼 이 자료를 어디다가 건네줘야 돼요? MBR에다가 건네줘야죠. 이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번지를 기억하는 것은 MAR이고 여기에 있는 걸 기억하는 것은 MBR이니까 자 메모리에 번지를 메모리 50번째에 있는 내용을 MBR에다가 건네주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T1이라고 적어진 거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은 PC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MAR에 건네주는 거고 그 MA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MBR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0번지를 수행을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PC 값은 어때요? 하나 증가시켜야죠.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MBR에 이제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을 어때요? 명령 레지스터로 건네준다 그거죠.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F에다 2를 주거나 또는 R에다가 2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솔직히 안 중요해요. 문제는 그 위 단계의 순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F에다 2를 주거나 또는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현재가 무슨 상태냐면 인출 상태잖아요. 네. 인출 상태에서는 F에다 2를 주거나 F에다 2를 주면은 뭘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실행으로 간다 그거죠. 또 인터럽트가 있으면 인터럽트 갈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다 2를 주면 여기는 이제 따지지 않은 0인 상태니까 1이 가겠네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R에다가 2를 주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0, 0인 상태인데 R에다 2를 주니까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간접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인출 상태에서는 실행으로 갈 수도 있고 간접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거에다 2를 주거나 또는 주니까. 그래서 그 인출 단계의 그 세 단계는 다 중요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이 단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PC에 있는 값을 MAR에다 집어넣고 메모리에 MAR에 있는 값을 MBR에다 건네주고 명령어 수행이 끝났으니까 PC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실행 중이니까 네. MBR에 있는 내용을 명령 레지스터로 갖다 주고 네. 그게 인출 단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간접 사이클 한번 보세요. 간접. 네, 간접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네. 간접은 이제 메모리가 어떠세요? 2번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간접 사이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번지에 찾아갔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 200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200번지에 찾아가면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의 주소. 그죠? 네, 메모리 버퍼죠. 네, 가지고 있는 값을 MAR에다 건네주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값, 메모리 속에 있는 주소죠? 이게 이제 주소다라는 거죠, 주소. 네, 주소를 MAR에다 건네줬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모리에 있는 MAR에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값, 이거를 MBR에다가 건네주시오. 이 과정이요. 네.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이게 2번 나왔구나 라고 보면 되세요. 이렇게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MBR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다는 소리예요? 자료가 아니라 주소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MBR에 가지고 있는 게 주소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주소다. 네, 그러니까 즉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 내용은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MBR이 원래 가리키게 되어 있잖아요. MBR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소다라는 거죠. 주소를 어디다 건네줘라? 주소니까 MAR에다가 건네줘라라는 거죠. 이 과정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메모리에 이제 MAR이 가지고 있는 번지, MAR을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다시 또 MBR에다가 건네주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과정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100번째 이미 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MBR이 가지고 있는 ADDR. 예를 들면 200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번째 갔다. 이 200번째 갔더니 여기에 자료가 있더라라는 거죠. 얘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메모리에 네, MAR. 이게 지금 뭘 의미하죠? 200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것의 내용은 뭐죠?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MBR에다가 싣고 와라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 F에다 2를 주고 R에다가 0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F에다가 2를 주고 R에다가 0을 주면은 어떻게 되죠? 네, 실행 사이클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주시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T3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단계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는 거기서 T0와 T1을 기억해 주면 되고요. 네. 자, 3번째 실행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실행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덧셈을 한다든지 뺄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T0와 T1을 보면은요, 간접 사이클과 똑같죠. 보면은. 네. 그래서 뭐를 보면 되냐면 T2를 보시면 됩니다. 네. T2를 보면 얘는 무슨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덧셈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를 실행시키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메모리에 주소를 MA에다 집어넣으시오. 메모리의 주소를 버퍼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MBR이 어떤 자료값이 있겠죠? 그 자료하고 누상기랑 더해서 누상기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래서 얘를 보면은 덧셈을 하는 실행 사이클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실행 사이클 끝나고 나서는 F에다 0을 주거나 또는 R에다가 2를 주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F에다가 지금 현재 실행 사이클이니까 뭐인 상태에서요? 1, 0인 상태이죠. 이게요. 1, 0인 상태인데 F에다가 0을 전송을 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인출로 가게 되죠. 인출 사이클로 가게 되는 거고, R에다가 2를 전송을 하게 되면 인터럽트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고 여기 3가지를 보여주고 얘는 어떤 단계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있는 거죠. 네, 이걸 보고 실행 사이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어디를 보면 인출 사이클이라고 알 수 있어요? 네, 그죠? 여기를 봐야죠.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인출 사이클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무엇이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PC에 있는 값을 MA에다 건네준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 인출은 이 순서 자체를 물어봐요. 인출 사이클의 순서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여기까지 단계는 이제 다 이해를 해주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사이클은 어떠세요? 이제 메모리가 2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미 이걸 가져왔는데 또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은 이렇게 연산 명령어가 있구나. 그러면 실행 사이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네. 자, 인터럽트는 뭐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터럽트는요. 자,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을 쭉쭉쭉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프로그램은 이제 많은 명령어들로 이렇게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명령어죠. 이게 명령어 하나고 또 이게 또 명령어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것은 뭐냐면 더 급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수행을 하고 현재 인터럽트가 여기서 만약에 인터럽트가 들어왔다. 그럼 명령어 1은 일단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하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게 순서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럽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귀 주소가 돼요. 그러니까 10번지 명령어 수행을 하고 11번지 명령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가 걸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인터럽트 처리해야죠. 인터럽트 처리하고 어디로 복귀해야 돼요? 11번지로 복귀를 해야 되죠. 이 복귀 주소를 꼭 저장을 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올 곳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식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는 동안에 우리 집 이사를 했어요. 네,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어요. 어쩔 거예요, 그 자식은? 경찰서 와서 찾아야죠. 네. 네, 그죠. 하여튼 여기서 인터럽트 처리할 때 어떠세요? 항상 복귀 주소를 기억을 해야지 제대로 된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명령어 수행을 할 때 그 다음 명령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PC가 가지고 있잖아요. PC 값을 보관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자, PC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네. 여기 어디 이렇게 메모리에 어디 번지인가에 저장을 해놔라 그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PC를 0으로 만들었어요. 0으로. 그러면 PC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0이 저장이 됐죠. 그 0을 MAR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MAR에는 0이 저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PC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의 주소에다 집어넣으시오. MBR에 있는 내용을 주소에다 집어넣으시오. MBR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전의 PC 값을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MAR은 또 뭘 기억하고 있어요? 0을 기억하고 있죠. 결론은 이거는 뭐예요? 0번지에다가 결론은 여기 저 밑에 보면 0번지가 있겠죠? 0번지에다가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한 바퀴 돌린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PC는 이제 어차피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가리키는 번지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보세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명령어 2를 처리하고 명령어 2를 처리해요. 자, 여기서 명령어 2를 처리를 하고 있을 때 PC 값은 12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 인터럽트가 들어왔다 그거죠. 인터럽트를 하려면 PC가 인터럽트가 일어난 번지를 가리켜야 되죠. 100번지를 가리켜야지 컴퓨터가 100번지로 가서 인터럽트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이 100을 PC가 가리켜버리면 가지고 있던 11은 어때요? 사라져버리죠. 11을 어딘가에다 기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11을 어디다 기억시켜 놓느냐? 0번지에다가 일단 12를 저장을 해 놓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것을 PC가 가져가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0번지에 있는 12를 다시 또 PC한테 건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1번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겠군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터럽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C 값을 잘 보관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PC에 있는 값을
자, 여기다가 일단 PC를 시켜놓는 거죠. 11이다. 그럼 11을 여기다 저장을 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PC를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또 PC를 MA에다 건네주는 거죠. 자, PC 값을 증가시켜서 인터럽트를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MBR에 있는 내용을 이제 메모리 0번지, MBR이 11번지를 가리키고 있었고 0이죠. 그래서 0번지에다가 다음 복귀 주소 12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고 이게 인터럽트 사이클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인터럽트에 0을 줘서 내가 지금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처리하고 나서 F에다 0, R에다 0을 줘서 실행 사이클로 복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인터럽트를 마친 다음에는 항상 실행 사이클로 복귀를 하는군요. 네, 인출 사이클로. 네. 네, 인출로 복귀를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세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과정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지금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제 또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키포인트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키포인트. 이 딱 사이클을 보고 무슨 사이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포인트 잡아서 무슨 사이클이다. 근데 어떤 순서는 꼭 외워야 돼요? 인출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인출. 그 순서는 꼭 외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로드라는 것은 뭐였어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100번지가 있다. 그러니까 100번지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에 네, 100번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MBR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로드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죠, 이거. 메모리에 100번지에 있는 내용을 네, 이거를 MBR로 가져오시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네. 자, 이거를 보고 우리는 로드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뭘까? 이거는 MBR에 있는 이거 결론은 뭐죠? 이거 두 개의 과정이 MBR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AC에다가 넣는 과정입니다. 바로 못 넣으니까 한 바퀴 돌린 거죠. AC를 0으로 보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죠? AC를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AC에 뭐가 있을까 봐 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AC에 있는 내용과 MBR을 더해요. AC가 뭐였어요? 0이었어요. 0 더하기 어떤 숫자는 뭐죠? 그냥 MBR 값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MBR을 AC에 넣으시오. 이 과정이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넣어준 거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버퍼로 가져왔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로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드라는 것은 저장하는 거죠. 네. 자, 저장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놓아라 라는 거죠. 여기다 갖다 놓아라 그러죠. 메모리에 자, 주소죠. 네, ADD야. 네. 이게 뭐죠? 메모리에 100번지에다가 집어넣으시오 라는 거죠. 네. 이게 갖다 놓으시오. 어디에 있는 거를 MB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시오 라는 거죠. 여기죠. 장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메모리,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100 이렇게 되면 어떤 거죠? 100번지라는 소리죠. 메모리의 100번지에 여기에 있는 값을 갖다 놓으시오라는 거죠. 이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MBR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갖다 놓으시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드하고 스토어의 보면 되세요. 네, 보시면 로드는 어떠세요? 이거를 MBR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떠세요? MBR에 있는 것을 메모리에 넣는 거죠. 네, 메모리에 넣으면 스토어하고 네. 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로드가 되는 것이고 그 두 개의 부분을 구분해 주면 되세요.
그 다음에 비유에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세요. 네, 점프하는 브랜치, 브랜치 하시오라는 것이고요. 네, BSA는 네, 부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거고요. 네,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부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인터럽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인터럽트는 뭔가 더 급한 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스에서 물이 넘친다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이 어때요? 네, 가스에 불을 먼저 잠그겠죠. 네. 인터럽트는 이제 더 급한 일을 처리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구분할 것은 뭐냐면, 네, 용어 중에서 이제 문장을 읽다가 두 개를 구분을 해주면 되세요. 이게 명령어와 프로그램을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네. 내가 하나의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그램이다. 네,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그램은 많은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1 해가지고 뭐 명령어 10 해가지고 많은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터럽트는 이제 2 더하기 2 곱하기 2다. 그럼 여기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인터럽트가 들어왔다. 그럼 일단 이건 처리합니다. 이건 명령어니까. 네. 네. 근데 이거 전체를 이제 막 전체를 볼 때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면 현재 네, 수행 중인 명령어는 완료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를 완료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은 어떠시죠?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되는 거죠. 네. 하고 이제 인터럽트 처리한다 그거죠. 네, 이건 이제 구분해 주면 돼요. 명령어는 완료를 하고 하지만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을 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다시 그 다음 명령어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아침밥 먹는 숟가락을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빨리 내려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 들었던 숟가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든 채로 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내려놓던지 먹던지 그렇게 하고 나갈 거죠. 그러니까 숟가락을 든 상태, 그건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건 처리해줘야 돼요. 네. 하지만 밥을 먹는 그 자체는 어떠세요? 중단이 되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중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은 잠시 중단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실행 중인 작업으로 복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입니다. 네, 100번지를 수행을 하다가 여기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다. 인터럽트는 저 200번지다. 그럼 200번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100번지를 수행을 할 때 PC는 그 다음 번지인 100일번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00일이라는 것을 보관을 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200번지에 있는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복귀를 했을 때 101번지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귀 주소입니다. 그 복귀 주소를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딘가에다 잘 피신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모든 레지스터의 내용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3 더하기 4를 할 때 인터럽트가 걸려왔다. 그럼 일단 3 더하기 4는 처리해야 되죠. 네, 그 3 더하기 4가 하면 7이죠. 그 7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지 그 다음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지스터의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겠군요. 라고 보고요.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일단 처리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CPU 상태를 저장하고, 복귀 주소 저장하고, 복귀 주소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어디서 인터럽트를 보냈나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처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복귀합니다. 네, 복귀를 해서 중지되었던 프로그램을 재실행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럽트가 동시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럽트죠. 내가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서 같이 쓰는 경우에
이제 5사람이서 갑자기 프린터를 사용하겠다 요청이 들어왔다고 동시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누구한테 인쇄 명령어를 내려줄 거예요? 이쁜 사람한테 하는 거죠. 네. 이제 이쁘면 다 해결되죠. 네. 이게 어떤 반에서 실버반이셨는데 A라는 어머님과 B라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A라는 어머님은 이제 삶을 고달프게 사셔가지고 하드웨어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네. 근데 이제 B라는 분은 그 연세에도 매일 매니큐어를 바르고 매일 곱게 화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온갖 이제 클래식 음악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삶이 고달프신 분이 지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늦었느냐, 당신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못했다.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B라는 아리따운 분이 한번 지각을 하니까 걱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당신을 기다렸다. 수업 시작하지 않고 기다렸다. 의자도 꺼내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항상 중요하구나. 또 그 영화 있었죠. 예쁜 뚱뚱하신 분이 이제 어떤 날씬한 분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 뚱뚱하셨을 때는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제 살을 빼가지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뻤는데 교통사고를 냈는데 괜찮다고 피를 쫄쫄 흘리면서도 그냥 가라고, 네, 아무렇지도 않다고. 네. 영화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그래도 뭐가 중요해요? 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하드웨어는 나중에 꾸밀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위안을 받아야죠. 어쩌겠어요. 자, 네, 폴링 방식입니다. 네.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폴링 방식과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폴링은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고요. 데이지 체인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입니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플래그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요. 당신 인터럽트 보낼 거 있나요? 이게 장치가 여기에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여기 A, B, C, D가. 그래서 당신 인터럽트 보낼 거 있나요? 없어요. 인터럽트 보낼 거 있나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플래그라는 것을 둬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를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니까 우선순위의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CPU 쪽에 있다. 그럼 이제 동시에 걸렸을 때 CPU 쪽에 가까운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디 누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랬어요? CPU가 CPU 쪽에 가까운 거.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다.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비용이 일단 덜 들잖아요. 네. 유연성이 있죠. 바꿀 수 있죠. 소프트웨어적이니까. 이게 항상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두 항상 당신 인터럽트 있나요? 당신 인터럽트 있나요? 그걸 항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지 체인인데요. 체인 하면 여러분이 사슬 그런 게 생각이 나죠. 그거를 꽁꽁 묶어 놓은 건데 중요한 것은 직렬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선 자체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받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죠. 하드웨어로 딱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처리 속도는 빠르다라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구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종류를 보면은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죠.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것에 비해서 보면 기계적인 거, 외부 신호 인터럽트, 입출력 신호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외부 신호 인터럽트입니다. 외부에서 신호를 주는 거죠. 여러분도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일단은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커말 같은 경우는 40분에 엑셀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40분이 되면 어떠세요? 키보드가 안 먹죠.
네, 그죠. 그게 이제 외부에서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거죠. 지금부터 40분 후에는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하시오. 키보드, 마우스 안 먹잖아요. 네, 그게 이제 타이머입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로 인터럽트 키를 누르는 거기죠. 여러분도 인터럽트 키 누를 수 있죠. 네,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주면 작업 관리자 창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에서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에서 잘못된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나누기 0을 한 경우죠. 어떤 숫자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이제 잘못된 명령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인터럽트로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SVC라고 그랬는데요. 시스템 호출 명령인데요.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슈퍼바이저 감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걔가 이제 호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먼저 처리해라는 걸로.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자격증 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외부 신호 인터럽트 종류, 그러니까 타이머는 무슨 인터럽트에 속하느냐 그 정도고,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입니다. 나누기 0을 한 경우 무슨 인터럽트에 속하냐,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에 속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인터럽트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벡터 방식과 비벡터 방식으로 나누는데, 복귀 주소를 어디다가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스택 메모리에다가 복귀 주소를 저장하면 벡터 방식이다. 네, 메모리에 0번지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면 비벡터 방식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정전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1초만 정전이 되어도 어떠세요? 큰 피해가 나죠. 지금은 이제 주기적으로 컴퓨터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또 그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저장을 안 했을 경우에 다 날아가 버리죠. 자기가 100페이지까지 뭐 논문을 써야 되는데 99페이지 될 때까지 간이 부어가지고 한 번도 저장을 안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1초 동안 전원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죠. 다 날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전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하여튼 하드웨어적인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는 외울 필요 없으세요. 네. 그죠?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거 정전이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죠. 이걸 안 끝내준다고 반항하는 거죠. 페트병을 치면서 끝내달라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와 서브루틴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서브루틴이라는 것은 부프로그램 호출하는 겁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은 뭐냐면, 얘도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B 부르면 B라는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여기서, 리턴 명령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나, 인터럽트도 똑같죠. 프로그램 수행을 하다가 여기에 인터럽트가 걸렸다. 그럼 똑같이 인터럽트 처리하고 복귀해서 여기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서브루틴은 어떠세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측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콜을 부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인터럽트는 어떠세요? 어떤 신호에 의해서, 강제적인 신호에 의해서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는 어떤 내부적인, 외부적인 신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서브루틴은 프로그램 명령에서 순수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럼 몇 번지로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서브루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한번 거기다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의 구현을 보면은요, 고정 배선 제어 장치가 있고,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장치가 있는데요. 이제 고정 배선 제어 장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프로그램 제어 장치는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드웨어적 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네, 빠릅니다. 비쌉니다.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떠세요?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느립니다. 이런 게 다 같이 따라오는 거죠. 네.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마저 풀게요. 네. 자, 1번입니다. 누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누산계, 우리가 약자로 ACC라고 하죠. 얘는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연산의 결과만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기억장치에서 꺼내진 명령어. 자, 명령어를 기억하는 것은 무슨 레지스터예요? 명령 레지스터죠. 명령 레지스터. 약 두 자로 표현하면요. IR이다. 그래서 Instruction Register. 자,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번지는 명령 계수기, 즉 PC입니다. 명령 계수기는 다 PC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입니다. 네, 명령 해독기는 명령어를 해독해서 필요한 장치로 제어 신호를 보낸다. 네, 번지 레지스터는 읽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기억 장치의 주소, 번지를 기억한다. 맞죠? 자, 3번 갑니다. 네, 데이지 체인입니다. 데이지 체인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하드웨어, 체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 체인 달 때 사슬 같은 체인. 네,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인터럽트를 발생되는 장치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직렬로 연결시키죠. 네, 2개 이상의 장치에서 동시에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CPU는 어때? CPU에 가까운 쪽. 네, 가까운 쪽을 먼저 처리합니다. 자,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장치가 인터럽트 인식 신호를 받으면 자신의 장치 번호를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이고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전송되는 인터럽트 인성 신호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처리하겠죠. 당연히 높은 것부터 처리를 해야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영주소니까 스택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거를 계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네. 자, 푸시 C 어떤 게 제일 먼저 계산이 되냐 그죠? 푸시 A. 네. 자, 푸시 B. 네. 다음에 add. 네. 다음에 MUL. 다음에 팝. 자, 그러면 이게 스택 구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뭐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위에서부터 보죠.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그릇에 넣어본다면, 처음에 C를 넣었어요. 데이터 연산자를 찾으면 돼요. 이러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보통 이제 이거다라고 이제 눈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C를 넣으시오. C를 넣었어요. A를 넣으시오. 넣었어요. B를 넣으시오. 그 다음에 뭐죠? add죠. 네. add는 이제 넣지 않고 add가 나오면 2개를 꺼내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2개를 꺼내요. 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되죠. 그 값을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A 더하기 B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MUL이죠. MUL도 들어가지 않고 2개의 값을 꺼내서 계산한 결과를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A 더하기 B하고 C를 곱한 결과를 다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실행을 하다가 데이터 연산자가 나오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명령어를 주격장치에서 중앙처리장치의 명령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해독하는 단계를 우리는 인출 실행 중에서 뭐라 그래요? 가져와 그랬잖아요. 인출한다 라고 하고 이 단계는 마이크로 연상, 인출 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거죠. 예, PC에 있는 값을 MAR에 집어넣는다. 그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1번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억장치 챕터 7에 있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